네, 안녕하십니까. 조항본부장입니다. 제가 이제 누차 국민연금 얘기를 좀 계속 했었잖아요.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관련돼가지고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, 뭐, 언론사에서 계속 이제 그 영상을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, 사실 작년에 그 국민연금이 뭐 10% 이상 수익이 났다 해서 기사에 났는데,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뭐 작년 이제 10% 난 건 난 거고, 뭐 그건 어차피 이제 뭐 어제 내린 눈 같은 거니까 이제 올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올해 어떻게 이제 좀 진행을 할 것이냐. 그걸 봤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역시 그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. 지금. 근데 지금 그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, 하나는 지금 이제 국내 이제 주식이죠. 국내 주식. 그러니까 국내 주식 비율이 너무 이제 적은 것도 적지만 또 투여한 금액이 상당히 이게 수익을 못 내고 있는,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해외에서는 막 수익을 많이 낸다고 그러는데 국내에서는 수익을 못 내가지고 뭐 거의 뭐 금액을 까먹었다. 그래서 똑같은 금액을 뭐 대만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자국 내에서 이제 대만도 예를 들면 대만 국부 펀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대만이든 뭐 미국이든 401k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미국 내에서 수익을 많이 냈는데, 한국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내 가지고 상당히 짭짤했다. 근데 지금 미국 펀드 같은 경우나 뭐 여기 투자해 가지고 작년에 돈 못 번 사람 한 명도 없어요. 대부분 다 30-40%씩 벌었단 말이죠. 근데 지금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는데, 국내 주식에서 사실 돈을 못 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20-30% 날 수 있는 수익을 10%밖에 못 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. 근데 지금 그 국내 주식 판이 워낙 지금 어떻게 보면 불투명하고, 또 국민연금 자체가 여기저기 휘둘리면서 뭐 이권도 그렇고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에, 또는 뭐 국내 뭐 재벌그룹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입김을 넣어서 뭐 어느 주식을 방어해주기 위해서 뭘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과,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유망한, 특히 작년에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라든지 2차전지에다가 만약에 그걸 샀으면 상당한 수익을 냈을 수 있었잖아요, 사실. 근데 그런 부분들은 또 외면돼 가지고, 남들 뭐 개인 투자자들, 지금 저희 구독자들 같은 경우도 작년에 뭐 많이 벌게는 뭐 5배, 뭐 10배 버신 분들 같은 경우는, 만약에 그걸 한국 국민연금이 그만큼 돈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시죠.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수익을 냈겠어요.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불킥이 생기더라고요. 이불킥. 이게 제 돈도 아닌데, 내가 국민연금 운영본부장이었으면 그 2차전지에다가 딱 했을 텐데 그걸 왜 안 했을까,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. 왜 그걸 안 해가지고, 지금 엔비디아 지금 만약에 401k 지금 미국 펀드 투자자들은 얼마나 좋겠어요. 엔비디아 저거 만약에 엔비디아 투자 안 했다고 401k 운영본부장이 엔비디아 투자 안 했다고 그러면 막 잘릴걸요? 그런 것처럼 작년에 그 2차전지, 특히 에코프로 같은 데 투자 안 했다는 것은 너무 뼈 아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예, 상당히 뼈 아플 것 같다. 그래서 어떤 그 국내 주식, 예를 들면 금융환경, 불법 공매도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,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부분이라도 국내 주식에서 소액에서 성장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별적인 어떤 선구안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하나. 그 또 하나는 뭐냐면, 지금 이제 운영하는 분들의 어떤 전문성인데, 지금 이제 보니까 또 이제 신문에 나오는 게 퇴직자들이 늘고 있다. 예, 계속 퇴직자가 늘고 있다.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, 지금 뭐 채권실장, 뭐 주식실장, 그리고 뭐 전략본부장,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뭐 그만두고, 그리고 뭐 5년 동안 뭐 150명이 그만뒀다 이러니까, 지금 2017년도에 지금 전주에 내려갔는데, 전주에 내려가고 나서 지금 5년 동안 보니까 지금 상당히 그 지금 퇴직자들이 늘고 있다. 이걸 보면서 막 조마조마한 겁니다, 이게. 예? 지금 가서 거기 일주일 내내 뭐 동료들하고 둘이서 아파트에 살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뭐 태반이라고 그래요. 특히 뭐 고위직 같은 경우는. 근데 그 사람 고위직이라는 것은 뭐 머리가 좋아서 고위직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뭔가 결정하는 사람들이 고위직인 거잖아요. 그러면 그런 실장님이라든지 그런 본부장님 같은 분들이
뭐 금요일날 부랴부랴 뭐 예를 들면 보니까 뭐 회의도 그 담당 운용사들 책임자들하고 뭐 오전에 잠깐 회의하고 오후에는 뭐 일이 서울로 오는 뭐 이런 분위기로 된대요. 만약에 이게 서울에 있었으면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뭐 소위 얘기해서 필요하면 토요일도 좀 만나고 일요일도 좀 만나고 그 사람들이 뭐 갑각 을각이면 국민연금은 갑인데 아니 뭐 예를 들면 좀 이거 좀 이상하다 뭐 저기 실장님 뭐 저기 저 운영본부장님 뭐 미래에셋 운영본부장님 혹시 뭐 지금 토요일 때 미안하지만 이거 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전주에 있는데 내려오실래 이렇게 할 수 있어? 아니 여의도에 있으면 좀 잠깐 오시라고 하면 올 수도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 일반 직원들은 그렇게 부르면 무슨 난리 나죠. 근데 저같이 이런 소위 본부장급 이상 이런 사람들은 회사를 위해서 무슨 지금 어떤 국민연금이라든지 정부에서 뭐 문제가 있다고 부르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. 그게 무슨 거기다 대고 아니 본부장계 임원급 이상 사람들이 뭐 주 5일 근무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. 나름대로 본인들 책임이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끼리는 SK도 얼마 전에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회의했다면서요. 아니 그러면 토요일날 모이자고 최태원 회장이 뭐 부르는데 아유 뭐 주 5일 근무 지키셔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장들이? 마찬가지로 이 운영 본부장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에서 운영본부장이라든지 또는 그 밑에 운용사 본부장들 같은 경우는 국가의 국민들의 그 노후를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이게 단순히 자기들의 어떤 사기업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난 5시 이후에 연락하지 마시고요. 토요일에는 연락하지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. 그런 사람들은 아예 운영도 시키면 안 돼. 그런 회사들은 아예 그냥 딱 써야 돼. 언제든지 긴급하게 회의할 수 있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시 언제든지 예를 들면 미국 예를 들면 뭐 증시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세계 경제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그냥 어떻게 뭐 남산에 모이든 여의도에 어떤 IFC 몰에 모이든 모여서 커피숍에서 마시든 이렇게 모여가지고 상시적으로 어떻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주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러려면은 뭔가 어쨌든 우수한 인재들이 막 모여서 그 우수한 인재도 그걸 뭐 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우수한 인재가 정도 돼야 인맥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미국 경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? 아니면 뭐 유럽은 어때?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자기들 경험도 있고 전 세계 어떤 펀드를 운영했던 사람들이야지 그런 어떤 감도 있고 지금 촉도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뭐 좀 물어보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화상회의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?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될 수 없는 만약에 그런 전문 인력이 아니라든지 또는 전문 인력이 있었는데 퇴사를 했다든지 이러면 그 퇴사하는 동안에 그 밑에 사람들이 그걸 할 거 아니야. 그 실장님 지금 주식실장님의 차관실장이 퇴사했으면 그거 업무 누가 하겠어요? 그 밑에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. 그럼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그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버벅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가장 보수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죠. 그건 뭐예요? 아니 그냥 뭐 에코프론이 2차전지 이런 데 투자하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돼? 아유 그냥 삼성전자 투자해. 아유 나 잘 모르면 그냥 그렇게 해.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? 전략적으로 뭔가를 딱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략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만둬 버렸다. 그러면 그만큼 운영이 딱 수익률이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?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저기 주식실장하고 작년에 이제 그 최대 수익 내고 뭐 10% 이상 수익 냈다면서요. 국민연금이. 그러고 나서 또 스카우트 제의가 왔겠지. 뭐 전략실장이나 주식실장 이런 사람들이 국민연금에서 큰 돈 주물렀던 사람들이니까 잘하겠다.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또 연락이 왔겠습니다. 그럼 그 사람들 나가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할 때 얼마나 그 버벅대겠어. 그래서 저는 그 신문이 그런 기사를 보면서 국민들이 그냥 나갔구나. 뭐 퇴사가 많구나. 이렇게 생각하면 참 바보. 얼마나 그게 좀 이혼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걸 딱 보는 순간 한 1조 2조는 왔다 갔다 했겠구나. 응? 돈이 1조 2조가 왔다 갔다 했겠구나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지. 예, 돈이 1조 2조가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뭐 진짜 그 국민연금 운영본부장께서도 잘하고 계시고 저도 그 예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이제 이름이나 이런 분들을 알죠. 근데 그분이 어쨌든 간에 오셔가지고 작년에 10% 이상 수익 났고, 물론 박순혁 작가께서는 이제 그 부분도 뭐 수익의 대체 투자 잘못한 부분들은 아직 포함이 안 돼가지고 실제로 뭐 50% 마이너스라고 얘기하셨던 그 댓글을 제가 읽었습니다. 근데 그거는 뭐 어쨌든 공식적인 발표에서는 제외된 거니까 뭐 실제 숨은 뭐 손실이 있다면 그것도 뭐 있겠죠. 근데 어쨌든 뭐 공식적으로는 10% 이상 났다고 하니, 났다고 하니 그건 일단 믿고, 그 다음에 올해도 어쨌든 간에 내년이든 어쨌든 계속 이제 수익을 내야 될 텐데, 그 계속적인 어떤 연속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력이란 말이에요. 인력. 우수한 인력. 근데 이게 지금 퇴사자가 뭐 저렇게
늘어난다고 하고 하는데 그 1,000조를 지금 맡겨놓은 펀드를 지금 들락거리는 사람이 저렇게 많아가지고 저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. 그래서 나라에서 지금 뭐 딴 생각할 게 아니라 국민연금 가지고 있는 돈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지금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좀 저거를 저는 봤을 땐 금융감독원장을 박순환 작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국민연금 운영본부장을 박순환 작가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구독자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? 뭐 금융감독원장도 좋은데 지금 뭐 누구 공모도 새로 잡아줘지는 것도 좀 좋은데 국민연금 운영본부도 정말 급하다. 정말 급하다. 이거야말로 정말 급하다. 근데 박순환 작가께서는 뭐 어떤 관료 출신이 아니니까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버벅댈 수 있어도 잘하시겠지만 국민연금 운영본부장은 정말 귀신같이 하실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 퇴사자가 저렇게 많다고 하는 게 걱정이 너무 됩니다. 예, 걱정이 너무 돼요, 솔직히. 저거 정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 좀 투자를 제대로 했는지, 지금 저렇게 폭등했다는 엔비디아에 투자가 제대로 됐는지, 그리고 정말 저거 테슬라에는 좀 돈을 좀 빼놨는지, 그리고 정말 작년에 에코프로라든지 이차전지에 왜 투자를 안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. 제가 지금 영상 찍으면서 아주 애국자 되면서도 지금 국민연금이 어디 투자되는 것까지 좀 신경 쓸 정도로 아주 저도 이제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아주, 좋은 의미의 노이로제죠.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선발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뭔가 엄브렐라처럼 막 그냥 골고루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유망하다는 데다 정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수익이 팍 늘 텐데 그걸 볼 수 있는 성관이 있는 어떤 전문 인력을 뽑는 게 우선적이란 말이야. 그래서 정말 이 퇴사자가 많다는 거, 특히 그 상급자들, 뭐 실장급들, 본부장급들이 저렇게 퇴사를 한다고 하니까 아주 저건 정말 국민연금 저걸 어떻게 퇴사자들을 막을 수 있는지를 좀 연구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정말 서울로 와야 되는 거라면 좀 과감하게 서울로 좀 오게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. 전주에 있는 것이 그렇게 문제라고 하면 전주에다 아니면 못 올린다 그러면 전주에다가 정말 뭐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고 데려오든지 전주까지 오기 힘들지만 만약에 그래도 연봉을 좀 더 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전문 인력들이 저렇게 빠져나가지 않게끔만 좀 해준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너무 듭니다. 너무 들어요. 그래서 다시금 정말 제가 당부드리는데 국민연금 운영에 있어서 일단 국내 주식에 있어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하나 이거 정말 올려야 되고 또 그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국내나 해외 주식에 있어서 전문 인력들 그걸 볼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퇴사 좀 하지 않게끔 그리고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특히 이번에 축구협회 보니까 크린스만이 뭐 대한민국 축구 감독의 그 자리를 엄청나게 지금 유명하게 만들어 놨다면서요. 본인이 그 돈 많이 받는지도 몰랐고 100억 유약금 100억, 7, 80억, 100억 이렇게 다 받는다니까 세상에 별의별 감독들이 다 한국 축구 감독하겠다고 손들고 들어온다면서요. 그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축구 감독을 그렇게 들어올 게 아니라 아니 크린스만 저기 솔직히 줄 위약금 80억을 국민연금 운영본부장한테 줬으면 얼마나 잘하겠어요. 솔직히 크린스만이 그거 와가지고 한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. 그거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이 몇 푼이나 벌렸어요. 근데 만약에 작년에 낸 수익률이 1000조에서 10%면 100조잖아요. 만약에 우리가 진짜 30%만 올려서 만약에 300조를 만들었다. 그러면 우리가 그 300조 중에서 수익에서 80억 정도 준다는 게 뭐가 아깝겠어. 그 위약금이 80억이라 800억이라도 안 아깝지. 그래서 축구협회 감독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국민연금 전문 인력 뽑아오는 거. 이게 최고다. 지금 있는 운영본부장님한테도 정권을 줘서 정말 최고의 인력들 데려오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.